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리언 투자 진행의 아나운서 조현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빨간불로 장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셧다운 소식에 시장도 상방을 향해 갔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4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는 오늘입니다. 이 증권가에서도 코스피의 상승과 더불어서 이 종목들의 목표 주가도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시장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주요 지수 함께 체크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열어봤습니다. 코스피는 4,170선 지나가면서 0.49% 상승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918선으로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특히 장 초반 이 보합세를 그리다가 결국에는 미국의 셧다운 소식에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코스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매수했습니다. 이 개인과 기관만이 팔아내는 오늘이었는데요. 외국인은 9,900선 지나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2천억 원 넘게, 기관은 7천억 원 넘게 매도하는 분위기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입니다. 오늘 반대의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700억 원 넘게 매도하는 흐름, 개인과 기관은 각각 300억 원, 그리고 기관은 900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 열어봤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보고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주는 하락하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장중에 상승하는 모습 보였지만 애프터마켓에서 현재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10만 2,7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61만 원 선 지나가면서 1% 넘게 빠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열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바이오주 또 한 번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는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 터치하고 있습니다. 16만 4천 원 선 지나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펩트론도 분위기 좋습니다. 30만 원 넘게 지나가면서 5% 넘게 급등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체크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갖는 장악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오늘 59%로 0.31%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12% 지나가면서 0.61% 하락하는 모습, 알트코인도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28.8% 지나가면서 0.3%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은 살아나는 분위기 보여주고 있는데요. 24시간 기준으로 0.81%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한 달 기준으로 이 최고점 기준으로는 1%, 10% 가깝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저희 50분 동안 함께 해보시면서 시장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밀리언 투자 출발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밀리언 투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재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다소 전반적으로는 사실 좋은 분위기는 맞지만 좀 앞으로 좀 조정이 오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주식시장의 주도주 트렌드를 그 누구보다 빠르게 잘 잡아내는 박성재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그래도 미국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이 개장만 했다 하면 새로운 이야기들, 새로운 악재들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 시장으로 넘어왔을 때 오전장을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배경에는 지금 미국의 셧다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셧다운이 계속해서 길어지면서 경기 데이터가 발표가 되지 않죠. 그래서 공백기가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백악관에서도 CPI를 발표 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우리 시장에서 또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좀 노이즈로 작용을 하냐면 지금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기대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12월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해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파월 의장뿐만 아니고 많은 연준 인사들이 데이터에 의존해서 12월 금리 인하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근데 지금 데이터 공백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셧다운이 지속되는 것 자체가 시장에는 리스크다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UBS 같은 경우는 12월 FOMC에서도 금리 인하를 할 거고 내년 초에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봐도 여전히 지금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64%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쪽에 여전히 무게가 있는 상황임에는 분명하고요. 저는 이거를 역설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셧다운이 이제 곧 있으면 해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지금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만약 해제가 되면은요, 저는 유동성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FOMC, 12월 FOMC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거예요. 금리 동결을 하든 인하를 하든 결국에 데이터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재무부의 TGA 계좌에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거 자금을 좀 집행을 하려면 셧다운이 해제가 돼야 돼요. 그럼 셧다운이 해제가 되면 그 TGA 잔고가 다시 시장에 유동성으로 방출되는 구간들이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말까지 시장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노이즈가 나올 때 저는 오히려 강력하게 매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목에만 좀 집중을 하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송 말미에 공약주 제가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방송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마켓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 어떤 게 있는지 바로 알려주시죠. 예, 제가 이제 항상 이 시간에 이야기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저는 시장 주도주 안에서만 매매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작년 11월 13일부터요. 오늘 11월 13일 종가까지 놓고 보면 코스피가 무려 72%나 올랐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내가 최근 1년 수익률이 72%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코스피 시장이라든지 양대 지수의 합산 평균이라든지 이 정도의 수익을 원하거나 혹은 그 이하의 수익을 낼 거라고 한다면 지수 ETF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시장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개별주에 투자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시장보다 아웃퍼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래들을 해야겠어요?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도주들을 거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래들을 결국에 잘 하기 위해선 주도주 트렌드 파악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일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업종이 어떤 이슈 때문에 올랐고 또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한 번씩 짚고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으로 한 2가지 정도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오늘 사실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큰 강세를 보였고요. 조선은 오전에 조금 흐름이 좀 들어오는 정도에서 그치긴 했습니다. 자, 바이오 쪽에서는요. 어떤 뭐 바이오 업종이 굉장히 어떤 펀더멘털이나 모멘텀이 크게 발생을 하고 크게 좋아지는 내용보다는 ABL 바이오발 재료가 있었습니다. ABL 바이오가 일라이릴리와 3.8조 원대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면서 저 시가총액이 높은 ABL 바이오가 2연상을 갔어요. 그죠? 2연상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 업종에 전반적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수급이 들어올 준비가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R&D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 그러니까 자금을 끌어왔을 때 이자율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금리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금리 인하 여부. 12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갑자기 커진다라고 하면은 바이오 업종 열심히 매수를 해야 돼라는 시장의 내러티브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를 했었던 바이오 업종의 종목을 살려고 대기를 했었던 이 대기 자금들이 ABL 바이오발 재료가 등장하자 그냥 선행적으로 좀 자금이 고르게 들어온 것 같다 정도로 저는 보고 있고요. 조선 쪽은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문안을 확정했다. 이거 최종 문안을 가지고요. 14일 내일입니다. 내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선에 대한 어떤 저는 펀더멘털도 굉장히 좋다라고 봐요.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LNG 프로젝트 승인 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승인이 나게 되면은 또 대형 선박들을 상당히 많이 또 건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내 이제 조선 기업들이죠. 하나오션을 필두로 해서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조선 기업들의 수주 잔고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요. 성장은 저는 계속해서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더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시장 주도주들은 어떤 종목들이었느냐? 자, 보면은 거래대금 상위 15위 리스트고요. 그중에서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이 당일 주도주라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저 보면은 ABL 바이오, 그죠? 2연상 갔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한국전력, G2G 바이오, 펩트론, 대한전선. 보면 어때요? 전력 설비 쪽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어때요? 시장을 이끌었다. 시장 주도주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겠죠. 야, 너는 계속해서 주도주 안에서만 거래를 해야 된다는데 박성준 전문가 너랑 하면 이런 종목들 잡을 수 있느냐? 예,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실제로 저희 교육방 저희 제자분들과 거래를 한 종목도 여기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제가 매일은 아니죠. 제가 목요일, 금요일 방송 출연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주도주를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매일 강연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기법이죠? 스마트 머니 기법이잖아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매수를 하면 그런 종목들 가운데서 시장 주도주들이 나온다. 제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제일 상단에 ABL 바이오부터 보겠습니다. 자, 2연상을 갔었던 ABL 바이오, 2연상을 간 ABL 바이오도 보시면 어때요? 녹색 기둥 표시가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그죠? 추세가 없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터질 때부터 매집하기 시작하면 결국에 뭐다? 뉴스가 빵 뜨면서 급등이 나오고 시장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다음 종목도 볼까요?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제가 그 교육방 오시면 아는데 제가 아침마다 방송 계속 올려드릴 때 계속 잘 봐야 되는 종목 후보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스마트 머니 신호가 계속해서 최근에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어때요? 신호가 뜨기 전보다 신호가 뜨고 나서부터 부쩍 늘어가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시장 주도주가 되기 위한 밑작업이 그려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7%대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G2G 바이오 마찬가지죠. 추세가 좋지 않다가 신호가 뜨면 어때요? 그때부터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 주죠. 자, 바이오주들은 이렇게 또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그 전력 설비 쪽에서도 주도주들이 있었어요. 뭐죠? 첫 번째, 한국전력이죠. 자,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가 없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 들어오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어때요? 시세가 나오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밀리언 투자에서 이미 공략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죠? 10월 17일 방송에 공략주를 소개해드렸고요. 자, 보세요. 제가 저희 교육방, 밴드방에도요. 이미 매수 신호로 드렸어요. 언제? 요날 드렸습니다.
저만 아는 방식으로 이 종목을 잡아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청자분도 알고 계시는 방법입니다. 왜? 제가 방송 나와서 매일 설명드리는 게 뭐예요? 스마트머니 기법. 잠시 뒤에도 강의 드리겠지만 간단하죠? 신호 들어오고 거래량 늘어나면 그게 매수 포인트다. 자, 저는 원칙 지켜서 소개를 이제 공략주로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공략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스마트머니 기법으로 종목을 잡으면 시장 주도주를 잡아낼 수 있다 없다? 잡아낼 수 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점에서 잡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또 시장 주도주 중에 하나죠.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도 추세가 없었어요. 없다가 신호가 딱 뜨고 거래량이 언제부터 늘어나요? 요때부터 늘어나잖아요. 요때부터. 그럼 스마트머니 기법, 우리가 배운 기법의 논리대로 보면 언제부터 매수가 가능하다? 요 날부터 매수가 가능하다. 요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10월 13일이었습니다. 10월 13일 오후 3시 13분 종가 베팅으로 저는 이미 대연전선을 저희 교육방에다가 추천을 드렸다고요. 자, 교육방에 들어오시는 거 어렵지 않죠. 무료로 다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박선혜 전문가 밴드방에 들어오시면은요, 이런 주도주들 여러분들이 직접 받아볼 수도 있고요. 저만 아는 방법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스마트머니 신호만 있다면 다 따라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그 원칙대로만 매수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단기간 안에 50% 올라가고 당일 시장 주도주가 정말로 되더라. 저는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예, 만들어 드렸고요. 정말 되는 기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머니 신호 같은 경우요, 제가 다 무료로 배포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방에 들어오셔서 신청만 해주세요. 하시면은요, 이 스마트머니 기법을 어떨 때 활용하면 더 좋을지부터 해서 설정 방법까지 제가 자세하게 PPT 파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제발 제가 하는 말을 믿지 마시고요. 직접 드린다고 하잖아요. 무료로 받아가셔서 한번 직접 검증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저희 이제 교육방 제자분들이 이런 스마트머니 기법을 통해서도 많은 수익을 얻어가고 계신데요. 제가 지향하는 매매는 결국에 주도주를 잘 거래하는 방향을 저는 지향을 합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한 가지 매매 방법론만 가지고 거래를 하지는 않아요. 당연하죠. 여러 가지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매매 방법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돌파 매매에서도 저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저가 매수를 하기 쉬운 방법 하나를 제가 보기 편하라고 보는 방식으로 만든 게 스마트머니 신호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교육방에 자꾸 들어오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마트머니 기법이 아니어도 자, 오늘 시장 주도주 중에 하나죠. 펩트론입니다. 펩트론. 이것도 오늘 거래대금 상위 리스트에 있었죠. 자, 펩트론도 지난주 금요일 오후 3시 11분 종가 베팅으로 드렸어요, 이날. 스마트머니 기법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보는 또 병곡에 대한 그 관점을 토대로 잡아드리는 건데 어때요? 10% 넘게 올라가서 저희 교육방 제자분들이랑 또 수익을 봤어요. 자, 이런 시장의 주도주들을 정말 주도주만, 다른 소외주 아니라 진짜 시장의 주들 위주로만 계속 거래를 해서 나도 내 계좌에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 밴드방 꼭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픽을 해드리는 종목들만 잘 봐도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추구하는 게 뭐예요?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 플러스 알파 수익을 추구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증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죠? 스마트머니 기법으로도 증명을 드리고 있고 저희 교육방에 나가는 이런 종목들도 제가 직접 인증을 이렇게 드리면서 제가 증명을 드리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수익을 봤으면 그죠? 그걸 또 보존을 잘 해야 됩니다. 저는요, 100% 우리가 주식에 비중을 다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러면 나머지 비중을 갖다가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나머지 비중 어디다 넣으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비트코인에 넣을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1월 11일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나고 나서요. 정말 끊임없이 계속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기관 ETF 자금으로 유입이 끝도 없이 되고요. ETF 역사상, 금융 역사상 현물 ETF 중에 가장 단기간 안에 많은 자금들이 유입된 ETF가 비트코인 현물 ETF예요. 근데 현재 가격이 10만 달러를 막 깼다가 올랐다가 막 이렇게 반복하면서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뭔지는 적어도 좀 알자고요. 그 이유.
자, 펀더멘털은 점점 긍정적인데 왜 자꾸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낮아지냐, 못 올라가냐?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가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유추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비트코인의 온체인에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지갑 주소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년도에서 13년도에 매수를 했었던 그 매수 지갑에서 물량이 실제로 이탈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고래 투자자들의 매도가 현재 하락의 원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이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참여자들이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만 달러 위에서 누가 다 받아주고 있어요, 지금. 기관들이 또는 기업들이 ETF 자금을 유입을 시키면서 받아주고 있다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저한테 뭐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라홀딩스 CEO가 비트코인이 연 50% 이상 오르지 않으면 28년도부터는 채산성이 악화된다. 자, 채산성이 악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채굴기를 어떻게 돼요? 끄겠죠. 채굴기를 끕니다. 그러면 보안이 어떻게 돼요? 노드가 없어지니까 약화되겠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채산성이 더 약해지고, 그럼 보안이 더 약화되고, 그럼 가격은 더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비트코인이 망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프로토콜에는요, 난이도 조정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기를 실제로 꺼서 채산성이 약화되면 이 채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채굴 난이도를 절반으로 뚝 떨어뜨리는 프로토콜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채산성이 다시 한번 합리적으로 맞추면서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비트코인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너무 쫄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더 큰 내용이 있죠. 로빈후드 CEO도 이야기했지만 토크나가 24시간 거래 시장을 열 거다. 실제로요. 우리가 한국 주식을 투자하기 매우 쉽죠. 증권사에서 계좌 만들고 그냥 매수하면 됩니다. 하지만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려고 하면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정말 복잡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중국에 있는 주식, 인도에 있는 주식도 함부로 사기가 힘들죠. 근데 이것이 토큰화가 되면은요. 환전 작업이 필요 없고요. 그죠? 거래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토큰화가 되면, 주식이 토큰화가 되면 그냥 언제든지 24시간 내가 사고 싶은 기업, 전 세계 어디 있는 기업도 다 살 수가 있고요. 특별한 사업 부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 나는 파운드리 사업에만 투자하고 싶은데 삼성전자를 사면은 삼성전자가 가전 사업도 하고 휴대폰 IM 사업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나는 배제하고 파운드리에만 투자하고 싶어 하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토큰화 시대에는. 특별한 프로젝트에만 투자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자 패러다임이 많이 바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이 일상화가 될 거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진다는 거는 크립토 시장 전체 규모가 커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논리를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1년 평균선 다음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뿐만 아니고 내가 비트코인도 포트폴리오를 결합해서 더 극대화, 수익률을 더 극대화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난 비트코인 모르겠어. 난 주식만 할래. 좋습니다. 주도주 저보다 잘 잡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이 조선주의 섹터 흐름도 좋았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주셨던 이 한국전력, 대한전선, G2G 바이오 이런 종목들 모두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크게 가는 종목 말미에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문가님께서는 이 주식과 비트코인 두 가지를 모두 투자하는 관점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유일한 전문가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공부방에서는요. 따로 상승하는 종목들까지 알차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펩트론 이 종목도 알려주시고요. 오늘 5% 넘게 상승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공부방 오신 다음에 전문가님의 기법까지 받아보시면서 투자에 많은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공부방 입장하는 방법도 굉장히 쉬운데요. QR코드 문자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입장하신 다음에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려주시죠.
예, 사실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집중을 하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 스마트 머니 기법,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매매 방법론 중에 가장 또 애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시장의 당일 주도주들, 제가 뭐 옳은 것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날 가장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는 상위 리스트, 상승률이 가장 높은 상위 리스트를 가지고 이 기법으로 잡아내고 있다는 거. 예, 저희 교육방에서도 잡아내고 이 기법으로도 충분히 배워놓으면 잡아놓을 수 있다는 거 증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증명드리고 있어요. 그럼 잘 배워야겠죠. 이 시간을 통해서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먼저 종목 리뷰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목요일, 금요일마다만 출연을 하고 있어요. 9월 중순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매일마다 시장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드리기에는 어때요? 없죠. 불가능합니다. 목요일, 금요일에만 한 종목씩 겨우 픽을 드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단기간의 수익이 뭐 적게는 26%, 많게는 벌써 106% 넘어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죠? 휴림 로봇 제가 106% 넘어가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다 매도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고 나서 올라갈 수 있는 주도주들은요. 보통 10에서 20% 오르고 끝나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종목들을 픽해서 거래하지 않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리고 하나씩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입니다. 이번에 새로 1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어요. 매수 가능일은 이제 10월 20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원전 시장에 대한 기대감, 한수원의 수익의 15%가 이제 한국전력에 대한 수익으로 바로 잡혀버려요. 그래서 원전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한전에 대한 수익도 커지고요.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합니다. 그죠? 전기차도 많이 사용이 될 테고요. 앞으로는 전력 소비량이 현재 2025년에서 2030년 동안에 4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당연히 요금을 장기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전력에 굉장히 많은 이제 이익이 남을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력 설비 쪽이 성장할수록 또 한국전력이 어떻게 돼요? 수혜를 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AI에 대한 인프라 쪽에서 수혜를 전면에서 받을 수 있는 기업이 한국전력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1차 목표가 47,500원을 제시를 드렸는데 5만 원도 넘어갔습니다. 5만 원도 넘어갔고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있죠. 자, 추세가 꺾이다가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들어와요. 매수 조건이 맞았죠. 그리고 모멘텀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좋은 상황일 때는 제가 10%, 20%만 올라가고 끝나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2차 목표가 52,000원 제시 드리는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박성현 전문가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에서 절대로 다 정리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도달할 때마다 10에서 20%만 덜어내면서 가져가라. 라는 말씀을 드려요.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매수가로 오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결국에 추세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시간 대응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방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제가 이야기 잘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오늘도 매수 가능이다라고 해서 방에다 올려놨거든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벤티지 랩입니다. 이것도 새로 이제 목표가에 도달을 했네요. 11월 10일에 제가 이제 공략주로 소개해드린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도 경구용을 잘 봐야 된다.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뭐예요? 주사용 치료제입니다. 주사용 치료제를 조금 더 간소화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간편화시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구용, 즉 먹는 치료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사기라는 의료기기도 안 들어가고요. 시간 소모도 더 이제 효율적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효과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경구용 치료제가 다음 게임 체인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런 이제 간소화 플랫폼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내고 있는 게 이제 인벤티지 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이 매년 40%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소화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추세가 없는 상황에서 스마트 머니 신호가 떴고요.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수 의견 드렸더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겠냐는 거죠. 저는 이렇게 짧게 보고 드린 종목이 전혀 아닙니다. 1차 목표가는 도달했지만 2차 목표가 제가 7만 원 제시드리고요. 2차 목표가에 도달한다고 해서 다 정리할 필요 없다 말씀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10에서 20% 정도
물량을 덜어내면서 추후의 목표가까지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차 목표가 7만 원 제시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슈림 로봇입니다. 슈림 로봇. 자, 제가 이 종목을 벌써 4차 목표가까지 드렸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10에서 20만 덜면서 계속 가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최종 목표가도 되게 저는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4차 목표가를 돌파한 것은 당연하고, 그죠? 제가 최종 목표가 어디로 드렸어요? 5차 목표가 10,000원을 드렸는데 저 이거 보수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프로그램명은 다른데 그 하나오션을 제가 작년 연말에 이야기를 드렸고 로보티즈도 이야기 드렸을 때 계속 보고 들어오신 분들한테 똑같은 말 했거든요. 올라갈 때마다 다 팔 필요 없다. 하나오션도 제가 3, 4만 원에 있을 때 10만 원을 되게 보수적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똑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종목을 이제 매수 타점도 괜찮았죠. 신호가 들어오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지점에서 딱 잘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 로봇 쪽에서도 로보틱스 중에서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어디냐면 최초의 유즈 케이스에 집중을 하자.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에서 옵티머스 600대를 생산해다가 공장에다 투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상업용 유즈 케이스는 공장에 나온다. 즉 자율 이동 로보틱스 기술이 있는 기업을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휴림 로봇입니다. 106% 올랐어요, 현재까지. 그죠? 106%에서 안 끝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신고가를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거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더 고점을 갱신할수록 가파르게 오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100% 넘게 끌고 가는 전문가들이 있나요? 저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가능케 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고 해요. 스마트 머니 기법.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이란 말 그대로 스마트 머니를 잡아낼 수 있는 기법이죠. 스마트 머니라고 하면 주포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수할 때 들어오는 그 매집 자금을 우리가 스마트 머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터지면 그게 다 스마트 머니인가요? 아니죠.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구별을 하는데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스마트 머니 신호 있죠. 이 신호에는요, 실제로 거래량 공식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추세 공식이에요. 실제로 어떤 특정 종목의 하락세든 혹은 행보세든 이 행보를 깨고 또는 하락을 깨고 급격한 변곡이 나왔을 때, 제가 생각하는 수식 정도의 변곡이 나왔을 때 신호가 뜨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수식 설정을 다 해놨습니다. 이건 제 노하우죠. 자, 그러면 신호가 뜨면 바로 매수를 하면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로 신호가 뜨고 바로 죽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여기서 필요합니다. 신호가 뜨고 나서 거래량이 늘어나느냐 여부입니다. 자, 1, 2번은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이 3번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5거래일 연속해서 거래량이 늘어나느냐? 언제? 포착 후에. 혹은 하루만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나느냐? 그 조건이 성립되면 매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보세요.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건 이 변곡, 이 거대한 변곡, 그동안 없었던 변곡을 만든 사람들이 돈이 많은 누군가들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논리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매수 조건으로 저는 항상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스마트 머니 기법의 장점이 있습니다. 손절 추세선이 짧다라는 점이에요. 이게 왜 장점이냐? 저는요, 주식 투자를 저는 오랫동안 잘 하시는 분들도 알고요. 중간 좀 잘하다가 중간에 한번 되게 심하게 꺾여가지고 실패하신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오래 롱런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리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거래를 할 때 손익비 설정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손익비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몰라요. 어디에다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승률에 맞춰져 있습니다. 야, 내가 매매를 하는데 야, 10번 중에 7, 8번은 이겨. 그럼 나는 매매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표면상으로는 그렇죠. 근데 10번 중에 7, 8번을 이길 때 플러스 2, 3%로 이기다가, 그죠? 두세 번 졌을 때 마이너스 15%로 지면은 정말 매매 잘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승률이 50%밖에 안 돼요. 나 10번 거래하면 5번은 이기고 5번은 져. 근데 이겼을 때는 플러스 20%, 30%로 이기고 졌을 때는 마이너스 3%로 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손익비라는 거예요.
자, 제가 손익비를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매매 방법론을 만든 게 뭐냐면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제발 받아가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설명을 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예시로 설명 들어갑니다.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이죠. 그래서 LG전자가 선택한 기업이고요. 지분을 6.6% LG전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보티즈가 이 휴머노이드 산업 쪽에서 굉장히 조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로보티즈 대표가 올해 1월 5일에 미국 업체에 협동 로봇 납품을 준비한다라는 대형 뉴스를 인터뷰를 발표합니다. 언제냐면 1월 5일입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머니 기법, 스마트 머니를 잡아내려면 이런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전에 잡을 수 있어야 된다가 되죠. 자, 한번 차트 볼까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1월 5일 미국 납품 준비에 대한 내용이 뜨자마자 상승 사이클이 시작이 돼요. 요때부터예요. 요때부터.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언제 떴어요? 11월 8일, 11월 19일 요때입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기 전에는 어때요? 거래량이 없죠. 뜨고 나서부터 거래량 늘어납니다. 매수 조건이 이때 성립이 된다라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노란 추세선은 손절 추세선인데 요때 잡았으면 손절 추세선을 종가상 깨지 않고 몇 %까지 올라가요? 1100%입니다. 11배입니다. 11배. 근데 만약에요. 요 납품 준비 뉴스 일에 만약에 유상증자 악재가 떠버려서 손절 추세선 이탈하죠. 그럼 요때 잡았어요. 요때 손절하죠. 그럼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6%밖에 안 돼요. 손익비가 어떻습니까? 손실이 나왔으면 이 정도 나왔겠지만 수익이 나왔으면 최대 얼마까지 나와요? 굉장히 크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거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제가 로보티즈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박선혜 전문가를 오래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갈 때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잡으면 잡지 다 매도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이렇게 신호가 떴을 때 제가 방송에서 공략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작년입니다. 작년 이스튜디오 이 자리에서 프로그램명은 달랐지만 스마트 머니 신호 2번 들어왔고 거래량 늘어나니까 이때부터 매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미 드렸다고요.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로봇 쪽에서 텐베고 나올 수 있다. 올라갈 때마다 팔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최근에도 보세요. 올라갈 때 옆자리 행보할 때 좋은 자리 나올 때마다 이렇게 교육방에서 추천도 드립니다. 9월 15일에 공략주로 추천드렸는데 바로 3주 만에 2배 올랐습니다. 자, 보세요. 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플러스 5% 이상 잘 못 견딥니다. 플러스 3% 이상도 잘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제가 종목을 최대 70종목까지 있으신 분들 상담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근데 40종목, 50종목, 70종목 이렇게 있으신 분들 중에는요. 로보티즈 같은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없어요. 저는 이런 거를 끌고 가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이런 종목들을 못 끌고 가고 정말 크게 물려있는 2차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오래 끌고 갑니다. 즉 플러스 3%, 5%는 하락 전환된 경험 때문에 다 팔아버리고요. 마이너스 20%, 30%를 견뎌내니까 자꾸 종목만 많아지는 거예요. 계좌 수익률 곡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급격히 떨어지겠죠. 이거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5% 견디지 말자고요. 근데 플러스 20, 30%는 그냥 견디자는 겁니다. 저 보세요. 휴림 로보티즈 저는 증명드렸죠. 올라갈 때마다 매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올라가면 갈수록 시장 참여자들이 더 많이 봐요. 저기 신고가 또 갔네. 뭐 하는 종목이지? 시선이 모아지다 보면 어때요? 올라갈 때 점점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고요. 이런 걸 팔아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종목들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과거에 로보티즈 잡았다 하더라도 플러스 5%에서 다 정리했을 겁니다. 그래서 습관이 이렇게 잘 잡혀 있지 않으신 분들은요. 꼭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 들어오셔서 교정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 충분히 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스마트머니 기법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그리고 교육방에 오시면 이런 자리, 스마트머니 기법이 아니더라도 이런 어떤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그 직전의 자리에서 제가 종목들 다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자, 이렇게 수익을 잘 내요.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수익을 잘 내면 이거를 포트폴리오로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잖아요.
자, 드리는 게 뭐예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자, 보세요. 코스피가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 67% 올랐네요. 그죠? 그리고 뭐 S&P 500, 튼튼한 S&P 500도 90% 올랐고요. 그리고 금이 그렇게 대단하다면서요. 금, 그죠? 123% 올랐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비트코인은 어때요? 얘네들보다 5배 이상 올랐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요. 자, 보세요.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량이 제한되어 있는, 한정이 되어 있는 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포트폴리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투자를 많이 벌었어. 그럼 이거를 좀 방어를 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넣고 안 넣고는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자, 최근에요. 코스피 정말 좋았습니다. 비트코인보다도 좋았어요. 자, 코스피, 코스닥 상승률입니다. 1년 상승률. 이거를 더해가지고 나누기를 하면요. 52%가 나오거든요. 자, 만약에 최근 1년 동안에 내가 1억을 굴리는데 5,200만 원 이상 못 벌었다. 투자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분들은요. 좀 반성을 할 필요는 있어요. 지수 ETF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죠? 시장 주도주만 잘 잡으면 이것보다 높은 수익을 기록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지수 ETF에 내가 5를 투자하고 비트코인에 5를 투자해서 5년만 가져가잖아요. 수익률 차이가 10배가 납니다. 자, 양지수 5년 동안 합상 수익률이 38%거든요. 비트코인은 여기다 5대 5로 끼기만 하잖아요. 그럼 399% 수익이 됩니다. 400% 수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편하지 않습니까? 다만 내가 잘 모르는 자산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방치해버리기에는요. 그죠? 주식만 투자한 사람과 비트코인과 같이 5대 5 투자한 사람과의 나중에 5년 뒤의 차이는 이만큼 나게 됩니다. 1년, 2년, 3년, 4년 얼마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5년 차 되면 또 6년 차 되고 7년 차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차이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플러스 알파 이 수익을 잘 얻기 위해선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도 필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 증권 방송에서 이거 이야기하는 사람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박성재 전문가랑 함께 하시면 되고요. 나는 비트코인 그래도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저 주식 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박성재 전문가랑 함께 하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무료로 박성재 전문가 방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이 정말 좋은 게요. 우리 전문가님이 실제로 직접 사용하는 기법이기도 하고요. 이 기법을 통해서 초보자 분들도 정말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 스스로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로 공모방 오시면 드리고 있습니다. 입장하는 방법도 굉장히 쉽고요. QR코드 문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공모방에 여러분들 오시면요. 이렇게 스마트 머니 기법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들도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10월 10일에 주셨던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도요. 이미 4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고요. 한국전력, 인벤티지 랩도 모두 다 1차 목표가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좀 전에 2차 목표가까지 드렸는데요. 이 가격 전략도 여러분들 공부방 오시면요. 누구에게나 받아볼 수 있고요. 잠시 후 공개되는 히든주 여러분들 공개되고 있습니다. 저희 박성재 전문가님의 종목들은 특히나 빠르면서도 정말 크게 가는 종목들 많이 주시는데요. 지금 바로 공부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QR코드 문자 선택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문가님의 종목들 리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바로 알려주시죠. 이번 시간에는 제가 준비한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딱 한 종목, 그죠? 목요일, 금요일에 나와서 하루에 한 종목씩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포먼스가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것들을 앞서서 다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또 집중을 잘 해주셔야겠죠. 오늘 준비한 제 공략주는요.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그죠? 코오롱 생명과학을 제가 들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을 조금씩 가지고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보는 뷰가 뭐겠어요?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례 정도 저는 더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R&D 투자가
많이 활발해지려면 은행 이자율이 낮아야지 대출도 받아오고, 그죠? 더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하고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AI 시장이 커지면서 임상 실험에 대한 데이터를 조금 간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좀 잘 살펴보자. 이런 관점으로 최근 바이오 종목들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가 미국 샌디에고에서 개막을 하는 신경과학학회에서요. 자, 현재 유전자 치료자 후보 물질을 결과를 포스터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 학회에서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PDPN의 차세대 치료법 가능성, 당뇨병 치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고요. 당뇨병 정말 문제가 많죠. 그래서 실제로 그 선천적으로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선천적인 당뇨병 그 유전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유전학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뉴스죠. 우리가 보통 비만에 대해서도 당뇨병이 왜 이 시장이 크냐면 비만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비만이 지속되면 간이 안 좋고요. 그러면 합병증이 심해져요. 그중에 대두되는 게 또 이제 당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시장성이 있는 재료고 이틀 후입니다. 15일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 또 부각되냐에 따라서 또 주가가 단기간 안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인 TGC를 특허 등록을 했고요. 이거 임상 3상으로 미국에서 들어갔어요. 언제 들어갔냐면 지금 2024년도 7월, 2024년 7월에서 26년 7월까지 2년 동안은 추적 관찰합니다. 이미 투여는 이제 24년 7월인 작년 7월에 다 완료가 됐고요. 내년에 요 내용,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 마일스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겠죠. 그러면은 굉장히 큰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연말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는데 내년에 대형 재료가 나올 기업이 있네. 그럼 시장의 수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몰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현재 전 세계 7%의 인구가 지금 이제 이 관절염, 골관절염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주봉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요.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삼각 수렴 패턴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다가 만나는 딱 지점에서 이 만나는 지점에서 아래로 튀면 그죠? 위 추세를 한번 맞고 하락 추세로 돌아서고 위로 튀게 되면 어때요? 다시 아래 추세에 맞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그림으로 가잖아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위로 찼단 말이에요. 그럼 살짝 조정이 나오다가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기술적 조건도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수렴 과정 속에서 스마트 머니신도 들어왔고 거래량 늘어났고 매수 조건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 말씀드리면 내일 시가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 41,800원인데 다 매도하실 필요 전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인 대응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에 오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33,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밴드방 교육방 들어오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방송을 매일 출연하지 않잖아요. 밀리언 투자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나 종목에 대한 픽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근데요. 들어오시면은요. 제가 매일 장전에 아침마다 오늘의 관심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놓고 픽을 해드립니다. 그날 잘 봐야 될 것들을 픽을 해놓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추려가지고 장중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종목 픽도 드립니다. SK. 올해 이번 주에 지주사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잘 올라갔고요. 그리고 펩트론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비만 치료제 쪽 해가지고 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력주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20% 돌파하고 있고요. 종목명 가려놨죠. 이거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갈 거거든요. 이 종목명 방에 들어오시면요, 바로 상단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대망의 히든주로 저희 제약바이오 관련주 코오롱 생명과학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 제약 관련주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종목이 좀 호기심이 간다, 좀 투자하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공부방 오신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다시 한번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공부방 오시면요,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님께서는 특히나 이 주식과 비트코인 두 가지를 모두 다루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코인인데 코인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공부방 오셔서 모든 것들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앱 공부방 입장하는 방법은요, 이 QR코드
코드, 문자 선택하신 다음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아쉽지만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저녁 드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내용으로 또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